이 문장을 번역해 보세요. 그 소식은 우리를 놀라게 했다. 혹시 이런 번역이 나왔나요? 그렇다면 이건 어떤가요? 우리는 그 소식을 듣고 놀랐다. 영어 타동사 문장을 자동사 문장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좋은 한국어 문장을 만드는 비결이라고 번역의 탄생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번역의 탄생 6장, 우리를 슬프게 하는 사동문, 영어는 타동사를 좋아한다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6장 제목에 있는 사동문에 대해 정의하자면 바로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다룰 핵심 포인트는 동사입니다. 영어든 한국어든 동사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런 동사는 스스로 움직이기에 목적어가 필요 없는 자동사와 남을 움직이는 품사이기에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영어에서 it이나 한국어에서 움직이다처럼 자동사와 타동사가 같은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런 자동사를 타동사처럼, 타동사를 자동사처럼 바꿔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영어의 경우부터 보자면 영어는 타동사를 기본으로 삼을 때가 많습니다. 예시 1에 변호사가 나를 속였다라는 타동사 deceive를 내가 속았다라는 자동사 뜻으로 나타내기 위해 비동사를 붙여 BPP의 수동태 형태로 바꿔주면 됩니다. 예시 2도 예시 1과 마찬가지로 타동사에 비동사를 추가해주면 됩니다. 또한 영어는 사람이 느끼는 놀라움의 감정을 자동사로 나타내는 것이 자연스러운 한국어와 달리 타동사를 기본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사람을 주어로 삼아 자동사로 나타내는 한국어와 반대로 영어는 감정을 느끼는 사람을 목적어 자리에 두고 무엇이 그런 감정을 그 사람에게 일으켰는지 그 인과관계를 타동사로 나타내는 데 익숙하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한국어는 타동사를 주로 기본 출발점으로 잡았던 영어와 달리 두 동사 모두에서 출발합니다. 타동사를 자동사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이히일이 기를 넣어주고 자동사를 타동사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이히일이기 우추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제 조금 색다른 타동사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 사역동사는 let, make, have, get처럼 목적어로 하여금 어떤 행동이나 작용을 하게 만드는 타동사입니다. 한국어에서는 사역의 의미를 뭐뭐게 하다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시 1처럼 영어 문장에서 build가 타동사이고 let이 사역동사인 것처럼 한국어 짓다는 타동사이고 뭐뭐게 하다는 사역문을 만드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예시 2에서는 기사의 제목을 들고 와봤습니다. 이 가수의 사랑 노래가 날 울게 했다라는 표현에서 울다의 사역동사인 울리다로 써주면 더 간단하게 표현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이것에 대해 다시 보자면 바로 뭐뭐게 하다라는 사역의 뜻은 타동사에 이히일이기 우를 붙여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이히일이기 우를 붙여서 만든 왼쪽의 표현과 뭐뭐게 하다라는 오른쪽의 표현이 동일한 뜻이 아닌지 의문이 들게 됩니다. 이 부분은 앞의 예시 중 한 가지인 입히다와 입게 하다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둘은 직접성과 간접성의 차이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입히다는 직접 입혀주는 것, 입게 하다는 입어도 좋다고 허락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토박이 동사를 다뤘다면 이제부터는 한자어 동사에 대해 보겠습니다. 한국어 동사에는 중국과 일본에서 들어온 한자어에 뿌리를 둔 동사도 많기에 이 부분은 따로 분류해봤습니다. 한자어 동사에도 아까 마찬가지로 자동사와 타동사가 존재합니다. 이 경우 타동사를 자동사로 쓰려면 뭐뭐되다를 덧붙이면 되고 자동사를 타동사로 쓰려면 뭐뭐시키다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왼쪽과 오른쪽 각각의 예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느 표현이 옳은 표현인지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으셨나요? 잠깐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빨간색으로 표시한 예시가 익숙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지양해야 하는 표현들입니다. 따라서 한자어 동사를 번역할 때 이런 부분을 조심해서 번역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자동사와 타동사를 다뤘으니 한자어 동사의 사역 표현을 보겠습니다. 한자어 동사도 고유어 동사와 마찬가지로 뭐뭐게 하다로 사역형을 나타낼 수 있고 예외적으로 타동사에 뭐뭐 시키다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럼 타동사인 노출하다와 사역동사인 노출시키다는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예시 1을 보면 노출하는 행위 주체가 A 배우이므로 알몸을 노출했다라고 해야 옳습니다. 예시 2에서는 감독이 A 배우로 하여금 노출하게 만드는 사역의 뜻이 들어갔기 때문에 노출시켰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물론 감독이 영화를 만들면서 주연을 맡을 A 배우를 줄곧 숨겨오다가 전격 공개했다는 뜻으로 쓸 때는 노출했다라는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표현들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한국어에서는 수동이나 자동의 뜻을 안 써도 될 상황에서 되다라는 표현을 남용합니다. 각 예시의 밑에 표현처럼 해주면 될 것을 되다라는 표현을 남용해 위의 표현처럼 사용해서 쓰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사역의 뜻이 아닌 평범한 타동사의 뜻으로 뭐뭐 시키다 같은 표현을 남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말이라는 것을 어떤 틀에 붙들어 매는 게 좋지는 않으나 간단하게 뭐뭐 하다식으로 쓸 수 있는 표현을 뭐뭐 시키다라는 표현으로 쓰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의해야 할 마지막 한국어 표현은 바로 한국의 작가와 독자가 뭐뭐게 하다라는 사역 표현에 무척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번역서에서 워낙 그런 문장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옛날 국어 교과서에 실려 많은 이의 사랑을 받았던 독일 작가 안톤 슈나크의 수필인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제목부터 그렇지만 이 수필에는 뭐뭐게 하다라는 사역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문장들은 간결하게 옮기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하지만 여기서 다른 문장과의 연관성을 생각하면 사역형을 쓰는 게 어느 정도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인용문에서 굵게 나타낸 단어에서 알 수 있듯 슬프게 한다의 주어에 해당하는 것들이 나열되고 있는데 공통 분모를 한꺼번에 이어주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슬프게 한다라는 사역형을 써줄 수밖에 없는 상황도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6장을 정리하며 느낀 점입니다. 6장 내용을 정리하며 평소 저도 주의해야 할 한국어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글을 쓰거나 번역을 한다면 6장 내용에서 배운 걸 생각하며 글을 쓰자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번역의 탄생 6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